오늘 예상보다 높은 CPI와 근원 CPI 수치가 발표되며 미국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PI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서 CPI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양한 CPI 수치는 무엇이 다른지, 이번 CPI에서 눈에 띈 내용과 앞으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될지, CPI 지수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유와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CPI 지수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 수치는 8.3%로 시장이 기대했던 8.1%보다 높게 나왔으며 근원 CPI는 6.3%로 역시 시장의 기대치인 6.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도 살펴보겠지만 먼저 각각의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CPI 수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CPI 수치를 주가의 수익률로 이해를 하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커버하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1년 전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1년 전 한 주에 251달러 94센트이던 주가가 지금은 292달러 13센트로 올라서 총 수익률이 17.72%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즉 주식으로 치면 이 1년치 수익률 17.72%가 우리가 흔히 보는 헤드라인 CPI가 몇 퍼센트나 올랐는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식의 주가는 시장이 열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거래되기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지만 CPI의 주가에 해당하는 수치는 그 구성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정리하면 주식의 1년 수익률과 같은 것이 1년 CPI의 변화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I 수치이고, 주식의 주가는 CPI의 구성 인덱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면 CPI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TV를 통해 보고 듣는 CPI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닌 수치로 나오는 이 인덱스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실상을 보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CPI에 포함되는 상품의 가격이 과거 특정 시점을 100이라고 할 때 그 시점과 비교해서 지금의 가격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내가 사 먹던 치토스가 진짜 100원이었는데 요즘 치토스는 잠깐 검색을 해보니 1,500원이더라고요. 약간 라떼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80년대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과자 5봉지를 가득 싸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고, 심지어 과자 안에 한 봉지 더가 당첨되면 6, 7봉지로 불어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시 100원짜리 치토스와 지금의 1,500원짜리 치토스가 크기가 똑같다고 치면 이 치토스의 CPI 인덱스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100에서 지금 1,500으로 오른 것입니다. 비슷하게 당시 잠옷바지가 5,000원이었는데 지금 25,000원이 되었다면 이 잠옷바지의 인덱스는 1980년대 100에서 5배인 500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전체 CPI 인덱스를 만들게 되고, 인덱스의 시작 시점인 100은 구성 요소에 따라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주식 주가에 해당하는 이 CPI 인덱스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PI 인덱스는 핵심 8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이 구성 요소들의 수치가 모두 합해져서 전체 CPI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성 요소는 부동산, 의류, 교통,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기타 상품과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의료품, 식료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주요 지표는 식료품, 에너지, 커머더티, 서비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발표된 CPI 지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가의 1년 수익률에 해당하는 CPI 인덱스의 1년 변화율이 8.3%인 건 알겠는데, 그 옆에 코어 CPI, 근원 CPI라는 이름으로 6.3%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도 알아보고 왜 하나의 CPI가 아닌 두 개의 CPI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라인 CPI에서 헤드라인은 뉴스에서 짤막하게 한 줄 먼저 나오는 제목을 의미하죠. 대부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게 이 헤드라인 CPI이고, 이 CPI 지수가 앞서 살펴본 CPI 인덱스 모두의 총합의 1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어 CPI, 이 근원 CPI는 헤드라인 CPI 인덱스 총합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인덱스를 제외하고 계산된 인덱스의 1년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CPI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간접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헤드라인 CPI는 전부 다 통으로 넣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다 라는 것이고, 근원 CPI는 에너지와 식료품가를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당연한 의문은 왜 굳이 근원 CPI라는 것을 따로 계산하냐입니다. 이건 CPI가 정부와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CPI 지수는 매월 발표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연준의 기준 금리에 CPI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정부의 정책이나 연준의 기준 금리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친 미래에 대응하는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매월 발표되는 CPI 지수가 테슬라 주가 마냥 미친 듯이 올랐다가 미친 듯이 내리기를 반복하면 이를 바탕으로 장기 정책이나 금리 변경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즉 CPI 내에서 장기 트렌드를 더 잘 나타내며 변동성이 적은 수치가 필요했고, CPI 인덱스 중에 변동성이 가장 큰 요인이 식료품과 에너지가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빼고 근원 CPI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12개월간의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를 보면 움직이는 방향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근원 CPI가 변동성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커버했으니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오늘 발표된 CPI 지수가 미국 시장에서 갖는 의미와 예상 밖으로 높았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매월 발표되는 미국 CPI 보고서의 첫 번째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내용이 주식 1년치 수익률에 해당하는 CPI 인덱스의 1년치 변화율이었던 것에 반해 이 차트의 경우 주식의 1개월치 수익률, 즉 CPI의 1개월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시즈널리티, 계절성이라 불리는 조금의 변화가 더해집니다. 이 계절성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매월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고 추운 겨울은 상대적으로 적게 팔릴 겁니다. 그러니 1월달 아이스크림 판매량보다 7월달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3배가 늘어서 이 트렌드로 가면 내년 1월에 다시 아이스크림 판매가 3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면 모질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처럼 CPI 인덱스 구성 요인들 중 특정 월에 일반적으로 수요가 높거나 낮은 경향을 조절해서 월 단위 비교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계절성을 고려한 차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연 단위의 경우 결국 작년 8월을 올해 8월과 비교하는 것이기에 이런 계절성 요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계절성을 조절하지 않은 인덱스를 활용한 비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커버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번 CPI의 의미와 내용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CPI 수치 발표 이후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칼춤을 추고 있는 페드의 0.75%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고, 이와 연관이 있는 작은 이유는 예상보다 CPI 수치가 컸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인 기준금리 관련 내용을 보면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낮추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미국 달러가 가치를 보존하며 실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고, 이 가능성을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CPI 지수 발표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업률이 떡상하며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노동 부족이 해결되어 버리면 사실상 미국 경제가 완벽히 파괴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잃는 걸 다소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완벽한 경제 파탄은 피해야 된다는 움직임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정말 심각하면 오히려 낮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페드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쓰더라도 미국 경제가 이를 지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완벽하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다음은 작은 이유였던 예상 밖의 높은 CPI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CPI 상승률을 주가 수익률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된 8월 CPI 지수의 분석 방법에 이 비교를 그대로 적용해서 CPI를 분석하면 이번에 발표된 CPI 인덱스가 지난번에 발표된 인덱스와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즉 한 달간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CPI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CPI 변화를 분석하며 주식으로 따지면 과거 1년간 수익률을 이야기하며 CPI 지수가 뭐 때문에 크게 변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사실 CPI 지수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분석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분석은 퍼센트 변화가 아닌 지난달과 비교해서 CPI 인덱스 수치 자체, 즉 주식으로 따지면 주가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본 정리에서 말씀드린 계절성을 고려한 월간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 앞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장의 예상 수치였던 헤드라인 CPI가 8.1%였는데 실제 CPI는 8.3%로 0.2%가 더 높았고 근원 CPI 역시 예상치는 6.1%였는데 실제로는 6.3%로 0.2%가 더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기본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 0.2%는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CPI 구성 요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CPI를 보게 되면 계절성을 고려한 월별 변화율에서 에너지는 7월에 이어 마이너스 5%로 하락세를 이어나갔으며 식료품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8% 상승하였지만 월별 상승률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번 CPI가 예상보다 높았던 핵심 요인은 이 두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이라는 것이죠. CPI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은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모든 요인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이 중요성을 비중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칼럼입니다. 코어에 포함되어 있는 1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과 8.7%의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가를 빼면 총 77.69%의 비중이 남게 되고 이 안에서 56.5%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리가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쉘터, 주거비가 32.2%를 차지합니다. 그 밖에 큰 비중은 커머더티의 21.1%입니다. 먼저 계절성을 고려한 지난 3개월간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커머더티의 경우도 지난 2개월간 0.8%에서 0.2%로 하락하다 다시 0.5%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쉘터 역시 0.6%에서 0.5%로 하락하다가 이번 8월에 다시 0.7%로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이 큰 비중을 가진 두 요인으로 인해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모두 기대치보다 0.2%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별 변화는 계절성이 감안되어 있기에 계절성이 고려되지 않은 인덱스 수치를 보면 사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상보다 0.2% 높았던 CPI 수치는 커머더티와 주거비 상승에 기인하는데 실질적인 수치로 봤을 때 상승은 크지 않으나 계절성을 고려시 상당한 상승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CPI 수치로 인해 시장에 큰 충격이 몰아서 전해졌습니다. 다만 CPI 변화율이 아닌 전체 인덱스를 보면 상승 속도가 아주 크게 둔화가 되었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고점 혹은 고점 주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시장은 변곡점에서 한 번에 크게 반응하기에 오늘 같은 반응이 나왔지만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와 상반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만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